여러분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고 싶어질까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가 많을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면 그날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예전보다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할 일도 예전보다 적어졌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관계 맺는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다로워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혼자가 편한 이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고, 고립되는 것은 실패라고, 노년에 혼자 있으면 불쌍한 것이라고. 그래서 혼자가 편해진 이 마음을 인생의 쇠퇴로 여기기 쉽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증거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젊을 때의 외로움과 지금의 고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음을 피하려고 고독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이야기할 게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설명하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복잡해지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설명하는 일이 지칩니다. 내 생각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일,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며 말하는 일,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가는 일,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되새기는 일. 젊었을 때는 그게 대화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관계의 수고로 느껴집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연금을 더 많이 받는지, 누구 집이 더 좋은지.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읽힙니다.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 뒤에는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측정이 숨어 있습니다.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가, 나보다 못한가를 가늠하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그런 공기를 느끼면 지칩니다.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관계 속의 소음이 싫어진 것입니다. 미묘한 경쟁, 보이지 않는 비교, 조심스러운 말투 뒤에 진짜 의도, 웃으면서도 느껴지는 거리감. 진심이 아닌 것을 진심인 척 주고받아야 하는 피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걱정되고, 만나는 중에는 긴장하고, 만나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더 정직하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빈자리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뭔가가 모자란 것 같고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혼자가 되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채워줍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실 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볼 때,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 때, 산책을 하며 그냥 걸을 때, 음악을 듣다가 눈을 감을 때, 그 순간들에는 누구도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무언가로 꽉 채워진 게 아니라 여유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던 저녁.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던 시간들.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공허했던 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보냈지만 정작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들.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것 같고 표현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던 답답함.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편하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면 그건 고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내 속도로 살 수 있고, 내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함께 있게 됩니다.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성공했다는 것,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관계가 곧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으니까. 친구가 많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있고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미 내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썼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행동도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는 그런 게 덜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 자유가 주는 평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나로 충분하다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욕망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게 많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돈, 더 넓은 인맥, 더 화려한 성공. 그걸 얻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으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반응하고 대답하고 맞춰주느라 정작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깥을 향하느라 안을 볼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느끼는 것,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그 틀어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고 복잡했던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어지러웠던 내면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를 찾는 시간, 나를 정리하는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혼자가 두렵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노년에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자들과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혼자 TV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관계를 잘못 맺은 건가? 내가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건가? 젊었을 때 더 노력했어야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일도 있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가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전화를 하고 싶지만 방해될까 망설여지고,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부담 줄까 조심스럽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참은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멀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이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1년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지금은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아무도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죠?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아닐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외로움의 두려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독을 즐긴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면서도 혼자는 두렵습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외로움은 무섭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진실이니까.
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정돈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소음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만남, 피곤하게 만드는 대화, 마음을 소진시키는 관계들, 형식적인 인사, 의무적인 모임,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곤한 관계들을 덜어내니까 소중한 관계에 더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과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명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가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진심을 나누는 게 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를 가져야 한다거나 생산적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되고 멍하니 있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낮잠을 자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있는 시간입니다.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냥 숨 쉬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멈춰 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게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고, 때로는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도 삶의 일부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야. 이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야. 이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잠시 출렁이다가 다시 잔잔해집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그런 감정들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혼자가 행복해졌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관계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나이 들어 얻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의 기대, 관계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고요가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행복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천천히 누리세요.